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기업 텐센트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텐센트의 지분 투자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오일이 진행 중인 신입 공채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채용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현장에 건설사 대표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CEO의 직접 등판이 일종의 재건축 승리 공식처럼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의류 브랜드 탑10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또다시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폐 절차를 밟아 외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중국 정보기술 공룡 텐센트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센트는 게임사부터 엔터사에 이르기까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선 이 같은 텐센트의 지분 투자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국 거대 IT 기업 텐센트가 국내 기업 넥슨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텐센트 홀딩스가 넥슨을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텐센트 측은 넥슨그룹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과 접촉해 인수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나 구조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텐센트와 넥슨 지주사 NXC 측은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텐센트가 넥슨 인수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텐센트는 지난 2019년 넥슨 매각이 추진될 당시에도 인수에 관심을 보인 바 있지만 당시 막판 본입 차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넷마블, MBK 파트너스 등이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당시 넥슨 매각은 불발됐습니다. 텐센트는 이미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지분 투자 등으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크래프톤, 넷마블, 시프트업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고 최근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2천억 원 규모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오르는 등 국내 엔터 업계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재추진하는 건 국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 확대하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텐센트의 지분 투자로 들어온 차이나머니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을 텐센트를 통해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을 무기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텐센트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정유업계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S-오일이 신입 공채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용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어 취준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S-오일이 진행 중인 공채를 돌연 중단해 취업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오일과 같은 대기업이 절차가 진행 중인 채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채용이 없어서 힘든데 이런 일이 영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요. 각종 커뮤니티에는 S-오일의 채용 중단을 두고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채용 시작을 말았어야지 원성이 자자한 상황.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중소기업들도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도 진행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고를 내고 채용을 진행했으면 원래 계획대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앞서 지난 4월 S-오일은 채용 공고를 내고 소매 영업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는데 지난 10일 돌연 채용 절차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미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면접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오일은 경영 환경 악화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 진행 중인 소매 영업직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현장에 건설사 대표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 당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의 현장 방문이 조합원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CEO의 직접 등판이 일종의 재건축 승리 공식처럼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김보연 대우건설 사장이 어제 서울 강남 개포호성 7자 재건축 현장을 찾아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수주 전략도 재정비했습니다. 개포호성 7자 재건축은 총 공사비 약 6,778억 원 규모로 기존 14층 802가구 단지를 최고 35층 1,122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 확군지에 위치하면서 강남 핵심 상업지구와도 가까워 개포지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이자 랜드마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19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초반부터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을 벌이는 곳마다 대형 건설사 수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의 경우 포스코 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경쟁이 한창인데 정희민 포스코 ENC 대표와 정경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수주에 진심을 담고 있던 걸 조합원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 당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는데 윤영준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게 조합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의류 브랜드 탑10과 지오지아를 운영하는 패션 기업 신성통상이 또다시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불과 1년 전 소액주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계획을 다시 꺼낸 건데요. 이를 두고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 외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신성통상이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재상폐에 나서는 건데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의 외아들 염상원 이사의 승계를 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 1, 2대 주주인 주식회사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신성통상 주식 2,317만 8,102주를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4,100원으로 매수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 주체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염이사의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성통상 최대 주주인 가나안은 염상원 이사가 지분 82.43%를 보유한 개인 회사고 에이션패션 역시 가나안이 46.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장 폐지를 위해선 지분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 11.13%를 매입하면 자진 상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다시 상패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승계 마무리를 위한 속도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그간 신성통상은 1조 원대 매출과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무배당 정책에 따라 주주들에게 돌아간 몫은 미비합니다. 주주 환원 없이 쌓아온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기준 3,8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유보금이 상장 폐지 자금으로 전용되며 결국 오너가의 승계를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쓰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등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는데 개정안 통과 시 지금과 같은 공개 매수 방식의 지분 정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업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7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온 코리안리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의 폐쇄적 구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업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자신이 정한 보험료율과 독점적 출제 구조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코리안리가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계약 특약을 통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자신이 산출한 협의효율을 따르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 전량을 자신에게만 출제하도록 한 구조였습니다. 코리안리가 당시에 자기가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그 재보험 물량 전체를 자신에게만 출제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배타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 경쟁을 제한한 걸로 봐서 저희가 시정 조치한 거다. 이 구조는 해외 재보험사의 국내 항공보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결과적으로 코리안리의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점유율은 5년 평균 88%에 달할 만큼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의 요율이 자발적 합의라 하더라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구조라면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특약 자체에 대해선 일반적인 계약 제한으로 처분 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코리안리는 이번 판결 이후 공시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뒤 파기환송심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리의 국내 재보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68.9%에서 지난해 56.5%로 감소 추세지만 수직 계약 구조의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업 재보험사는 여전히 코리안리 한 곳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언어와 시차, 비용 등의 문제로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하기 어려운 점도 폐쇄적인 시장을 만든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험료 책정과 출제 구조를 사실상 독점해온 코리안리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의 폐쇄적 구조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 중소형사들의 약진이 돋보이면서 견고한 양강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빅2가 업계 선두를 놓고 마케팅에만 급급했던 사이 수익률을 놓치면서 후발주자들에게 밀린 건데요. 업계 지형도가 바뀔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ETF 시장은 순자산 20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빅2를 이끄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체 시장의 72%를 차지하는 견고한 양강체제입니다. 삼성과 미래에셋이 1위 자리를 놓고 수수료 출혈과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사이 중소형 운영사들은 내실을 다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한화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플러스 K 방산입니다. 156% 넘게 올랐습니다. 업계 관행인 유사상품 100기기가 아닌 국내 최초로 방산 ETF를 출시하며 테마에 주력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그 결과 한화자산운용의 상품은 수익률 상위 10위권 안에 무려 4개나 이름을 올렸고 순자산 규모는 50% 넘게 불렸습니다. 전체 시장 증가율의 3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신한자산운용과 NH아문디 자산운용의 상품도 10위 안에 안착하며 중소형 운용사들의 활약이 눈부신 분위기. 각각 순자산 규모를 37.1%, 20.4%씩 늘리며 새로운 판도로 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반면 수익률이 증명한다, 수익률이 답이다를 광고하고 있는 점유율 1위 삼성자산운용 상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편입 종목, 운용 방식 등 각사 역량에 따라 수익률 성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상품 간 차별성이 부족했고 출혈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광고 선전비를 늘리며 마케팅에 급급했던 사이 정작 중요한 수익률은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삼성자산운용의 광고 선전비는 154억 원으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171억 원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매수 과정을 공개한 금융상품인데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하락 국면 속 대체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 ETF 시장 전통 강자들이 수익률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가 커질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금융 정책 공약 일환으로 나온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또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을 공약함에 따라 은행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과 기존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 조정 투트랙 지원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좌초 위기에서 벗어나 출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소호은행 등 4곳 컨소시엄에 대한 총 3단계 심사가 남았고 당초 일정보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늦어도 다음 달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방점이 찍힌 제사인뱅 출범 취지가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리면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넷 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비중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터넷 은행 3사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비중 목표치를 평균 잔액과 더불어 신규 공급까지 30%로 맞춰 운영 중입니다. 이를 두고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확대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시중은행과 비슷한 고신용자 중심 담보대출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해당 정책 공약들을 우선 검토 중인데 새 정부 국정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운영을 마친 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시중은행 대상 중금리 대출 권고 비율 기준 도입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당국과 정치권 모두 출범 취지를 우선 고려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상용화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기됐던 자율주행 사업에 다시 한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래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미래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앱티브와 함께 각각 약 2조 5천억 원을 출자해
합작사 모셔널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 제도 미비로 인해 상업화 환경이 유리한 미국의 합작사를 설립한 겁니다. 다만 모셔널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산타모니카 등지에서 진행하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는 지난해 중단, 상용화 목표는 사실상 2026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모셔널은 2023년 5위에서 2024년에는 1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모셔널은 적자도 지속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을 미래 성장 핵심 축으로 삼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보다는 투자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당연히 투자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발빠르게 가지 않으면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모셔널에 6,6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참여한 데 이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선 추가 증자 참여도 승인했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의 새 CEO로 AI 로보틱스 전문가 로라 메이저를 선임했습니다. 로라는 모셔널 CTO 출신으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차 개발 경험이 있어 상용화 전환 국면에서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위클리비즈 진민현입니다. 캐리비안 베이가 원피스와 손잡고 여름축제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축제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87일간 펼쳐지는데요. 먼저 캐리비안 베이 곳곳이 원피스를 주제로 한 공간으로 변신해 워터파크 내부에서 캐릭터 조형물과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 숲에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파도풀 중앙 아일랜드 섬에서는 루피, 상디, 조로 등 10명의 밀짚모자 해적단 전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상징적인 기념사진 공간도 조성했는데요. 파도풀 좌측에는 원피스 캐릭터별로 특색 있게 연출한 식당과 먹거리가 모여있는 원피스 푸드 스트리트가 들어섰습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새롭게 꾸며진 나비오 상품점에서는 협업기획 상품도 판매하는데요. 파도풀 입구 포토이즘 부스에서 원피스를 콘셉트로 한 프레임에 골라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원피스와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킨이 실제로 썼던 1호 버킨백이 경매에 나옵니다. 지난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매업체 소더비는 다음 달 10일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제인 버킨이 사용했던 최초 검은색 가죽 버킨백이 경매에 붙여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방은 1985년 에르메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장루이 디마가 버킨과 협업해 특별히 제작한 가방입니다. 1984년 버킨은 비행기에서 우연히 디마를 만나 에르메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큰 핸드백이 없다고 불평하며 기내용 구토봉투에 직접 가방 디자인을 스케치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방이 버킨백으로 불리며 상업화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버킨은 1994년 에이즈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최초의 버킨백을 판매했는데요. 해당 가방은 2000년에 경매에 붙여져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캐서린 B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집가가 소장해왔습니다. 최초의 버킨백, 과연 그 가격은 얼마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제는 지도 위에서 지하철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이 지난 9일부터 초정밀 지하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지하철 운행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열차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1호선에서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노선과 부산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총 23개의 노선에서 제공되는데요. 지도 화면에서 보이는 지하철 선로를 확대하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하철을 선택하면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표시되고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차 위치 보기를 누르면 해당 역으로 진입하는 지하철 위치도 빠르게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맵의 초정밀 지하철 서비스, 일상 속 유용한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배박스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 SNS에 올리면
현대차의 캐스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마켓이 현대차와 손잡고 오는 22일까지 스타배송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박스 꾸미기 이벤트 스타박스카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택배박스로 자동차를 만들어 SNS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지마켓에서 상품 구매 후 택배박스로 받은 현대자동차 콜라보 박스나 일반 스타배송 박스를 활용해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 다음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우수작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실제 캐스퍼 자동차를 증정하고 총 20명에게는 캐치 티니핑 현대키즈 컬렉션을 증정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택배박스로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경품에도 도전해보시죠.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